네,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와 뒤숭숭한 헌법재판소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이유정 후보자 주식 투자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? 네, 일단 액수인데요. 네. 지난 1년 반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평가액이 무려 12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. 네. 대다수 언론에서 지금 잘못 쓰고 있는 게 이 네. 늘어난 주식 보유 차액 12억 원을 시세 차익으로 혼동해 쓰고 있는데요. 네. 일단 시세 차익이 아닌 주식 보유 차액이 12억 원 늘어난 겁니다. 네, 뭐 많이 늘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? 뭐 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? 네, 이유정 후보자는 어제 해명 자료를 통해서 네. 부장판사였던 남편이 지난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네. 그 남편 급여를 저축하는 대신에 코스닥 주식에 투자했다. 네. 즉 남편 월급 등 전체 투자 금액이 늘어나서 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거지 늘어난 금액 전부가 주식으로 인한 차익은 아니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월급이면 적지 않을 텐데 저 해명만 놓고 보면 어쨌든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 네, 그 투자 기법이 문제가 됐는데요. 네.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업체의 주식입니다. 네.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2013년 5월에 2억 2천만 원 어치를 사서 네. 2014년 1월과 8월 두 차례 매도하는 등 네. 5억 3천만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. 네. 액수도 액수지만 더 큰 논란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에는 비상장 상태였는데 네. 주식을 사고 5개월 뒤 코스닥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. 네.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네, 뭐 의혹이 제기될 만한데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가요? 네, 또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에 이른바 가짜 백수호 파동과 관련된 업체인데요. 네. 가짜 백수호 파동으로 이 업체 주식은 급락에 급락을 거듭했습니다. 네. 이때까지도 이 후보자는 이 업체 주식을 상당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손절매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내부 거래였다면 그 전에 팔았지 사태 이후에 팔았겠냐. 그러니 내부 거래가 아니다라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. 네, 이 해명은 뭐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가짜 백수호 파동이야 그 회사도 그런 일이 닥칠지 본인들도 몰랐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걸 근거로 뭐 내부 거래가 아니다. 이건 별로 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뭐 의혹 제기된 거는 또 어떤 게 있나요? 네, 이유정 후보자의 주식 투자 실력이 하루 종일 주식 투자만 하는 전업 투자자나 네. 이른바 주식 고수보다 훨씬 낫다는 건데요. 네. 일례로 DSK라는 업체의 주식은 네. 한 주당 8,800원에 사서 3만 원이 넘을 때 팔아서 네. 8개월 만에 3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네, 재주가 좋네요. 네, 또 한 주에 7,000원에 사들인 또 다른 주식은 5개월 뒤에 주가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. 네. 물론 일부 손해를 본 주식도 있긴 하지만 이른바 단타 매매로 짭짤한 이득을 보는 등 웬만한 주식 전문가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실력인데 이게 이 후보자의 실력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. 네, 뭐 이 후보자는 어제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도 사퇴변을 발표하면서 거듭 의혹을 부인했죠. 네, 이 후보자는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. 네. 이 후보자가 발표한 입장문이 또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여러 논란이 있는 점, 그런 논란들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. 이렇게 말했는데요. 네. 알게 되었다, 즉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뉘앙스입니다. 네.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로 몇 개월에 몇 억씩 버는 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냐,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더 들끓게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네. 또 주식 거래 문제에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네. 특정 정당을 지지한 전력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편에 선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럼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약자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. 네, 뭐 그런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. 이 후보자 자진 사퇴로 헌재는 계속 당분간 8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이유정 후보자 사퇴로 8인 체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여기다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국회 처리마저 계속 지연되면서 헌재는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네. 뭐 마지막으로 이유정 후보자 자진 사퇴 관련해서 헌재에서 뭐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? 네, 한마디로 입장이 없다가 입장인데요. 네. 헌재 관계자
후보자는 저희 질문에 대해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결정인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네, 뭐 곤혹스럽겠네요. 9월 1일 오늘은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일인데 29번째 생일 참 뒤숭숭해 보이네요. 잘 들었습니다.